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험을 했었던 대부업 대출 이용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번 영상의 목적은 가급적이면 대부업 대출은 이용하지 말자 라는 게 결론이긴 한데요. 과연 법정 최고 금리인 24%대의 이자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들 생기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뭐 은행이나 카드사나 돈 나올 곳이 없어서 잠깐 그냥 한 200~300만 원 소액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고액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써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말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카드 돌려막기니 뭐니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돌려막기 생활이 1년 이상 되시고 도저히 이제 돈 나올 곳이 없어서 대부업이든 뭐든 이런 데 찾거나 혹은 개인 사채를 포함해서 그런 거 쓰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이전에 진지하게 채무 조정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저는 3천만 원을 이용을 했고요. 대출 중개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은 대부 업체에서 빌렸습니다. 당시 3천만 원이라는 그 한도는 당시 그 대부 업체에서 그냥 일반 개인에게 내줄 수 있는 최고 한도였어요.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은 대출 과정이나 이런 것은 매우 간단했어요. 방문할 필요도 없었고 전화통화 한 몇 번 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신분증 사진 보내고 뭐 몇 가지 간단한 서류들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휴대폰으로 제 얼굴 본인 사진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그런 다음에 3천만 원을 입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대부 업체는 합법적인 회사이고요.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의 사업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왜냐면 TV 광고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 업체였어요. 저는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빌렸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 이자만 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자가 많이 비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참 골 때리는 겁니다. 예, 저도 알죠. 하지만 당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자만 몇 달 내고 원리금은 하나도 안 갚으면서 한 석 달 정도 이자만 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걷어들일 돈들이 있으니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위기만 넘겨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러면은 들어올 돈들이 있으니 이 비싼 이자에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만기 일시 상환으로 빌렸습니다. 3천만 원을. 하지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석 달 만에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거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갚지 못했고 결국엔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좀 볼게요. 그림이 아니라 이제 엑셀 파일인데요. 저는 제가 썼던 대출이나 이런 것들 늘 이제 장부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이게 2018년도부터는 24%로 낮아졌지만은 그 이전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였고 저는 27.9%에 빌렸습니다. 약정 기간은 24개월, 2년이었고 원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빌렸고요. 그 다음에 매달 결제일이었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결제 일자, 제가 뭐 원금이 되었던 이자가 되었던 납입을 했던 날짜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원금, 이쪽은 이자입니다. 3천만 원에 대한 당시 27.9%의 이자가 한 달에 70만 원 가량 되었어요. 이게 날짜가 28일이냐
혹은 또 날짜 수가 31일이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많을 때는 71만 원가량, 적을 때는 한 60몇만 원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돈을 빌렸고 5월, 6월, 7월 원금은 한 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만 낸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첫 달에 이제 날짜 계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고요. 이용 날짜가 이제 적었던 거죠, 이때는. 그 위에 68만 8천 원 얼마는 요거는 이제 한 달이 30일이었을 때, 그 다음에 71만 요거는 31일이었을 때 상상을 초월했었습니다. 예, 이런 거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었고 당시에 이 대부업체 돈을 쓸 때만 해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거든요. 겁나고. 왜냐면 사회적 인식이 너무 안 좋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돈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으니까는. 아무튼 간에 처음 한 두어 달간은 원금을 한 푼도 못 갚고 그 이후에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본래 제 계획대로라고 하면 요때쯤에는 이 3천만 원을 원금을 다 갚았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 계획대로 일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제가 받아야 될 돈들이 당시에 이제 뭐 한 몇천 있었던 게, 왜냐면 그 돈을 제가 석 달 이내에 받기로 했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석 달 내에 받기로 했던 돈을 받는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예, 1년이. 그러다 보니 원금을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의 날짜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어떤 때는 그래도 조금 2017년 말부터는 여유자금이 조금은 생겨서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이게 원금을 100만 원을 줄여도 이자가 줄어드는 거는 고작 한 2, 3만 원? 요런 정도만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쭉쭉쭉 늘 돈 나가는 거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거죠. 제가 사실 이 대부업 대출 말고도 고금리를 쓰고 있던 다른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녀석들은 그래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거나 이랬는데, 하여튼 요 녀석은 대단했어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그래서 2년 만기였기 때문에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원금을 다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갚았어요. 총 원금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냈던 이자가 요만큼입니다. 1,380만 원. 그리고 연장을 했죠. 연장을 해서 또 원금 얼마 조금 내고 이자도 내고, 그렇게 해서 총 25개월간 대출 원금 3천만 원이었고, 일부 갚았지만은 절반 그래도 넘게 갚았어요. 잔액이 1,475만 8천 원 이렇게 되고, 원금 상환은 1,524만 원, 그리고 납부 이자가 1,4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냈던 이자가. 그래서 그 금융사에 제가 결론적으로 총 2,900만 원 조금 넘게 돈을 주었습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보자면은, 원금 3천, 제가 갚은 게 1,524만 1,507원, 그 기간 동안 냈던 게 1,391만 4,761원. 그래서 총 이들에게 주었던 제 금액이 돈이 2,900만 원 조금 넘고요. 나머지 1,475만 8천 원은 제가 갚을 수가 없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융사에게는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면은 제가 주어야 될 돈을 못 준 게 맞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에 비하면 이 대부업체는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사실 저에게 3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그간에 냈던 원금 그리고 이자 그리고 또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게 될 금액까지 치면은 이 사람들은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이상을 저에게서 회수를 하게 돼요. 물론 이들의 잠재적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손해를 끼쳤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서는 적어도 원금 대비 손해는 보지 않았던 회사예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돈들이 있기 막 이런 거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가급적이면 이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같은 비싼 돈들 쓰지 마시고요. 왜냐면 의외로 이런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대출들이 정말로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복잡하게 은행 가서 직접 대면 상담하고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이래가지고 안 가는 경우도 많고,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기타 등등 정보 관련된 금융지원센터들 보면은 또 다른 자금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발품도 팔고 때로는 대출 거절돼서 막 상처받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 먼저 알아보세요. 그냥 쉽고 편하고 빠르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정말로 소액 2, 30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이런 대출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지하게 그 이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 금액의 대출, 이런 정도 수준의 이자를 쓰는 돈을 그냥 이것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미 뭐 대부업 대출 이용하실 정도면 뭐 은행이든 카드사든 이미 다른 대출도 다 있고 하거든요. 어차피 한계 채무 상태인 거예요. 한계 채무자. 그러니 이런 대출 이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채무 조정 알아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잠깐 돌려막기, 그래야 뭐 살다 보면 한두 번 할 수도 있고 뭐 이러긴 합니다만은 이미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돌려막기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악순환을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 조정이든 혹은 정부 지원, 전환 대출이든 이런 것들 제도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어차피 이런 돈은 써도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모쪼록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갚아 나가려고 물론 개인회생을 했지만은 금융사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소송이 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금 대비 손실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격려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잔금이 한 1,400만 원 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금융사에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화해서 고객센터에다가 정말 염치 없지만 미안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빚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고객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 없이 잘 이렇게 갚아 오셨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남은 금액 그래도 성실히 잘 갚아주실 거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힘내십시오 라고 격려도 해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네요. 그건 아마도 근데 이제 여기는 손해보는 게 없다 보니까는 그랬나 봐요. 왜냐면은 이 대부업체나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화하고 본인 확인하면은 그간의 제 어떤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쭉 보면은 연체 없이 그래도 성실하게 해왔던 사람이었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좀 말이 많아졌는데요. 대부업 이용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오게 될 정도면 채무조정 알아보시거나 정부 쪽 지원해주는 전환대출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 제 지인이 했던 말이었지만 사채 쓰면 써도 망하더라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저희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그게. 그래서 대부업 대출 이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제도들 이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